국어 의문론 7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111쪽 좋음 위치 자질 함께 살펴볼 차례입니다.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제 좋음 위치 자질, 이제 보편 언어에서는 한 11군데가 의미 있는 좋음 위치 자질이라고 했는데, 국어의 경우에는 성문음을 제외하고는 국악 내에서는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음으로 주로 이제 중요한 좋음 위치 자질이 된다는 것을 앞에 조음성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111쪽에 보면 SP 체계에 근거해서 양순음, 치조음, 경국의 연국의 음이 엔티리어 자질이죠. 전방성, 그리고 코로날 자질, 설정성에 따라서 양순음은 플러스 전방성, 마이너스 설정성, 치조음은 플러스 전방성, 플러스 설정성, 경국의 음은 마이너스 전방성, 플러스 설정성, 영국의 음은 둘 다 마이너스 자질을 갖게 됩니다. 물론 성문음도 전방성과 설정성의 자질을 매길 수 있어요. 둘 다 마이너스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문음의 경우에는 국악 내의 구체적 좋음 위치가 없기 때문에 굳이 좋음 위치 자질 안에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간혹 체계에 따라서는, 학자들에 따라서는 성문음을 이 전방성과 설정성을 설정해서 마이너스로 표시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국어에 이제 성문 마찰음이라고 하는 변별력이 있는 음소가 있기 때문에 표를 그려서 기록, 뭐랄까, 이제 그 자질 명세를 하기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SP 체계를 딱 보면 굉장히 깔끔해요. 깔끔하고 양순음과 치조음과 경국의 음을 설명해내는데, 이제 양분 시스템이니까, 바이너리 시스템이니까 딱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이 체계가 주는 특히 이제 이분법적 체계가 주는 깔끔함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동의를 해요. 이게 이제 노암 촘스키가 가지고 있는 일종의 체계의 우월함, 그가 가지고 있는 천체성을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조음성학적인 얘기를 할 때 모음 같은 경우는 당장 개구도 이, 에처럼 전설 모음의 경우에 끝도 없는 그런 어떤 입을 벌린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전설 모음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의 양가적인 그런 그 값만으로, 마이너리 밸류만으로 모든 음소의 특징을 변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정도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혹시 망각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컨티뉴엄, 연속체거든요. 무지개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죠? 그런데 인간이 언어를 연구하기 위해서 분절성에 근거한 추상성을 가지고 인식적 실제로서의 음소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얘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변별적 자질을 설정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어디까지나 가장 첫 번째 목적인 변별의 기능에 따라서 이제 음소를 정의하고자 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그러니까 외적 접근 방법이 아닌 내적 접근 방법에 따라서. 특히 한국어의 좋음 위치 자질은 이 SP 체계를 그대로 따랐을 때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한국어의 소위 이제 한글자모로 지읒, 치읒, 쌍지읒에 해당하는 이 경국의 파찰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소리들은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형적인 팔레탈, 경국의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앞에서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치조 바로 뒤, 경국의 바로 앞, 포스트 알베올라, 프리팔레탈.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경국의 소리는 힘 할 때의 H 소리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했었죠. 그래서 체계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지만 실제로는 경국의 음도 마이너스 전방성이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일단은 대부분의 이제 음운론 책에서는 체계의 이 정돈, 체계의 명쾌함 때문에 이 SP 체계의 전방성과 설정성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관점의 아주 대표적인 논의가 그 배주채 선생의 2018년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111쪽의 맨 밑표로 제시를 했어요. 배주채 선생님의 경우에는 지금 가톨릭 대학에 오랫동안 선생님도 서울여대 23년째 있지만 이분도 아마 가톨릭대 선생님 대학교 1년 선배인데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가톨릭대 선생님보다 3년 정도 일찍 취직이 됐으니까 한 26년 정도 계실 거예요. 아주 젊은 날에 가신 거죠, 다. 근데 이분이 선생님이 보기에는 그 80년대 학번들 음원론 연구자들 중에는 거의 탑이 아닌가. 네. 그런 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선생님의 개인적인 견해뿐 아니라 워낙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현상에서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제 중진이 됐지만 과거에 아주 젊은 시절부터 새로운 개념들에 대한 정의 같은 것들을 많이 내놓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금 방금 말했던 SP 체계에서 이제 우리의 조미치 자질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좀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 보다시피 어떻게 됐죠? 양수놈은 그대로 있어요. 자 일단 지금 수놈성과 전설성은 보지 말고 양수놈도 있는데 치조도 없고 경국에도 없고 연국에도 없고 성문음이 따당 하고 들어가 있죠. 성문음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히읗이라고 하는 문자가 나타내는 성문 마찰음이 있으니까 어차피 보다시피 앞에 있는 후설음하고 그 자질값은 똑같아요. 그건 두 번째 문제인데 그 성문음을 제외하고 나면 양수음, 전설음, 후설음. 근데 앞서 지금 방금 설정성과 전방성으로 넣고 봤을 때는 어떻겠어요? 4개잖아요. 양수음, 치조, 경국이 영국이에요. 그러니까 성문음을 빼고 생각을 하면 4개가 3개로 줄어버렸어요. 자, 대충 느낌이 오죠. 아까 치조랑 경국의 위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해놓으니까 시조나 경국은 실제로 혀의 전설 부분에 해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전설음이 치조와 경국에를 모두 아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질의 값으로 보았을 때 구태여 구 두 소리가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는 입장인 것이죠. 그리고 후설음은 전설음을 내세대고 보니까 후설음은 연국의 음이죠. 맞죠? 후설 부위가 연국의 위치에서 닿아서 나는 소리가 연국의 음이니까요. 그렇게 보니까 성문음을 제외하고 봤더니 그래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포스트 피처 밸류로 충분히 자질값이 변별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각주 14번을 보면 배주체는 음소체계, 배주체 선생은 음소체계에서 치조음과 경국의 음의 조음체 사이를 두지 않고 전설음으로 묶어 지칭을 한 것이죠. 네. 자, 그리고 각주 15번에서 성문음 잠깐 보면 조음이치 자질로는 순음성과 전설성, 지금 이제 순음성과 전설성으로 구분하는 설정하는 거 양분 자질 값으로는 영국의 음과 성문음이 모두 마이너스급이라 변별이 되지 않죠. 그런데 성문음은 조음이치가 아닌 조음 방법으로 이미 변별이 되죠. 마찰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봉성과 설정성을 조음이치 자질내 하는 경우에도 역시 구강원의 구체적인 조음이치가 없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시를 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방성과 설정성이 아닌 수능성과 전설성을 선택하는 그 배주천 선생의 입장도 있죠.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수능성과 전설성은 전방성과 설정성은 자음을 분류하기 위한 조음이치 자질이에요. 반면에 수능성과 전설성, 배주채 선생이 제안한 수능성과 전설성은 자음, 모음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자음만을 위한 자질이 아니라 수능성은 결국은 원순 모음까지 분류를 할 수 있고 전설성은 당연히 전설 모음 같은 것을 분류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음과 모음의 공이 사용될 수 있는 자질로 설정을 하겠다라는 어떤 좀 그런 원대한 그런 그 입장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11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으로 가면 순음성은 그 일종의 원순성에 해당하는 것이죠. 원순성에 해당하는 거지만 순음성이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SP 자질에서는 양순음하고 원순모음이 별개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촘스키 할레의 사운드 패턴 오브 잉글리시에서 자음과 모음을 뭐 그렇게 강렬하게 구별하려고 큰 노력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이전의 판트, 할레, 야콥슨 그리고 야콥슨 할레의 그런 음향자질의 기반을 두고 있는 자질들에 비해서는 자음을 위한 자질, 모음을 위한 자질이 좀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SP의 책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배주치 선생이 제안하는 수음성은 모음과 자음, 원순 모음을 분류하기 위해서도 양순 자음을 분류하기 위해서도 공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셋째 줄, 112쪽의 셋째 줄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셋째 줄. 그렇다면 전설은 혀끝이나 전설이 조음적 역할이 큰 특성이니까 모음의 후설성과 상보적인 개념이죠. 그러니까 뭐 후설성이라고 해도 되는데 배주채 선생은 전설성을 선택했고요. 순음성과 전설성은 자음과 모음 그리고 반모음까지 포함하여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자질 개념으로 설정이 된 거죠. 그래서 방금 이야기한 것들이 그 다음 단락에 나오고 있는데요. 야콥슨 할레의 변별적 자질이나 촘스키 할레의 변별적 자질이 자음을 위한 자질과 모음을 위한 자질로 굳이 구분하려고 아주 뭐 굉장히 막 확고하게 이거 넘나들면 안 돼 이런 입장을 취했던 것은 전혀 아니에요. 특히 야콥슨 할레의 변별적 자질, 그러니까 SP가 나오기 전에 변별적 자질은 공명성 자질, 음족성 자질, 긴장성 자질처럼 자음과 모음을 위한 공통자질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가 있을 거예요. SP, 즉 촘스키 할레의 변별적 자질 체계 역시 주요 부류 자질, 조음 방법 자질, 조음 이치 자질, 현모음 자질, 부차적 자질, 운율 자질처럼 명칭 자체에 실제로 이제 모음을 위한 자질이건 자음을 위한 자질이건 이렇게 속성은 보이지만 표면적으로 이건 자음이다, 이건 모음이다 해서 그렇게 각각의 그 자질에 대해 구분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도 보다시피 상대적으로 조음음성학적인 그런 어떤 자질의 근거를 철저히 하다 보니 SP는 훨씬 더 조음음성학적인 자질에 근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암암리에 국내에서 국어 의문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뭐랄까 자음을 위한 자질, 모음을 위한 자질의 속성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인간의 조음 기관을 우리가 앞쪽에서 조음성을 봤을 때 뭐 모음, 자음을 구별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우리 구강 안에서 요만큼은 자음을 위해서 쓰고 요만큼은 모음을 위해서 쓰고 그런 거는 아니죠. 절대로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순 모음 오우를 얘기할 때 입술과 뭐 무브프를 이야기할 때 입술을 모양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입술을 사용하는 것은 동일해요. 뭐 반쪽 입술은 모음 거, 반쪽 입술은 자음 거 그런 것은 아닌 거죠. 사실은 인간의 조음 기관이 자음이나 모음 혹은 반모음형 구역을 따로 두었을 리가 없으므로 자음과 모음의 공통자질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순 모음화의 경우 물이 자 여러분들 아마 원순 모음화 학교 문법에서 배웠을 텐데요. 물이 되고 불이 되고 풀이 되고 이런 그 모음이 우 모음으로 바뀌어서 원순 모음하다 아마 이렇게 배웠을 텐데요. 사실 만약에 이거를 분절음 차원에서 기술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질이 아닌 분절음 차원에서 기술하면 양순자음 뒤에서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변화한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양순자음이 평순모음 뒤에서 원순모음이 된다 그러면 왜? 라고 되는 거죠. 사실 양순자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이 기술적인 개념 속에 공통점은 없어요. 아예 양순자음과 원순모음의 양순과 원순은 마치 다른 개념처럼 마치 그 구분짓게 되잖아요. 그런데 양순자음은 플러스 전방성과 마이너스 설정성이라는 조음이치 자질로 명세가 되고 원순모음은 플러스 원순성이라는 자질로 명세가 돼요. 자, 자질로 봐도 만약에 SP식의 조음이치 자질이라면 아무런 공통성이 없죠. 아무런 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질 명세로는 이들 과정이 동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화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게 변화하는 건데 자질이 아예 달라. 그러니까 동화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나 자음과 모음의 공통자질인 순음성을 설정해서
플러스 순음성의 자음인 무, 부, 프 뒤에서 마이너스 순음성인 모음 으가 플러스 순음성인 모음 우로 변화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순음성을 가지고 동화 과정으로 설명을 함으로써 기술, describe를 함으로써 설명적 타당성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배주채 선생이 변별적 자질이 가지고 있는 의문 현상을 의문 현상의 기술에 설명적 타당성을 얻게 하는데 자질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순음성을 설정할 때 이런 장점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음과 반모음에 관한 자질입니다. 모음과 반모음에 관한 자질인데요. 모음과 반모음에 관한 자질은 우리가 SP에서 현모음 자질이라고 배웠던 것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음을 분류하는 세 가지 기준인 혀의 높낮이, 혀의 전후 위치, 입술 모양에 근거한 고설성, 저설성, 후설성, 그리고 원순성에 따른 명세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보면 변별적 자질을 보면 책을 그냥 보면 굉장히 뜨악하게 돼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별로 좋지 않잖아요. 네, 물론 곱하기 나누기 없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라는 생각은 들지만,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익힌 다음에 손을 가리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양가적인 개념을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단순하거든요. 이 모음의 경우는 전형적인 평순의 전설공모음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고설성을 제외하고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반면에 맨 끝에 오를 볼까요? 맨 오른쪽에는 오모음을 볼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원순의 후설 중모음이죠. 그러니까 자, 중모음이니까 미드바월이니까 높지도 낮지도 않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고설성, 마이너스 저설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드를 쓸 필요가 없다 그랬죠. 마이너스 높지도 낮지도 않다고 하면 되니까. 그리고 당연히 후설 모음이니까 플러스 후설성, 플러스 원순성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해볼까요? 자, 예를 들면 왜 같은 경우는 이 소리는 중모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고설성, 마이너스 저설성. 그 다음에 후설 모음은 아니에요. 전설 모음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후설성 그리고 플러스 원순성. 이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 표에서 소개한 것은 표준 발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10개의 단모음을 모두 자질명세로 제시를 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변별적 자질은 이제 양가적이니까 앞서에도 말했다시피 전설과 후설만 인정하고 중설 모음은 인정하지 않고 중설도 후설로 보게 돼요. 그리고 중모음, 미드바울, 혀의 높낮이에 따른 것도 고설성과 저설성만으로 충분히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플러스 백을 사용한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앞서 제시한 우리가 배주채 선생의 공통자질인 순음성과 전설성을 이용해서도 모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요. 모음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후설성하고 원순성을 대신해서 전설성과 순음성. 전설성과 후설성의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만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 모음은 전설 모음이니까 플러스. 그렇죠? 이제 후설성이 아니니까. 그리고 순음성에 대해서는 위에만 순음성을 갖는 것으로 명세를 하게 됩니다. 명세를 하게 되고 아예 5호까지. 이거는 양순성으로 해도 원순성으로 해도 앞선 표에 모음을 위한 현모음 자질이 원순성으로 해도 똑같은 자질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 다음 표는 반모음 혹은 활음이라고 불리는 반모음에 대한 그런 자질값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그 이모음과 우모음을 비교를 해서 해당 반모음이 이제 사실은 성절성을 잃으면서 이제 반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비교를 위해서 단모음인 평순의 전설 고모음 이와 그다음에 원순의 후설 고모음인 우를 비교해서 반모음이 어떤 속성에서 차이를 보여주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성절성은 단모음들만 플러스 값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고설성에 해당하는 것은 평순반모음 요드와 이모음이 되고, 그 다음 이것도 사실은 W의 경우에도 우와 관계가 있으니까 다 고설성이 돼요. 그런데 오와, 그러니까 우와는 우지만 오와의 경우 오로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W 반모음은 오와 우가 모두 성절성을 이룰 때 이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오일 때는 마이너스 고설성, 마이너스 저설성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비교를 위해서, 자식감의 비교를 위해서 단모음들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은 5.3.4 변별적 자질과 잉여성에 대한 것입니다. 변별적 자질과 잉여성에 대한 것인데, 선생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 되게 짧은 건데 이거를 한 차시를 더 할까, 2차시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3.4 네. 변별적 자질과 잉여적 자질. 앞서 이제 변별적 자질과 잉여적 자질에 대해서 이미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여러분들 116페이지에 116쪽에 앞에서 나왔던 양순 폐쇄음의 변별적 자질, 그러니까 1번 같이 full specification, 이제 완전 명세를 해주는 그런 경우도 존재하고, 4번처럼 정말 partial specification을 해서 정말 필수적인 자질만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4처럼 표기할 수 있는데 1로 표기를 하면 1에는 엄청나게 많은 잉여 자질이 있는 것이죠. 굳이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왜 표기하지 않아도 되느냐? 4에 있는 자질만으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네, 다시 앞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첫 번째 5.3.4 첫 번째 단락에 음소들의 대립 관계를 확인해 주는 것이 변별적 자질이고, 따라서 음소들의 대립을 확인하니까 각각이 음소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별적 자질은 음소를 확인해 준다는 측면에서 음운 자질이라고 불러요. 음운 자질이라 부르고, 자, 근데 유성성 같은 게 있어요. 유성성은 어때요? 사실은 유성성은 공명성이나 성절성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어에서 유성성은 변별적 기능을 갖지 못하고 이런 것을 잉여적 자질이다. redundant feature. 남아도는 자질이다. 사실은 이제 잉여라는 것은 남아돈다는 것인데, 여기 언어학에서 말하는 잉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돈다기보다는 예측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이 대표적인 게 유성성인데요. 이런 것들은 음성 자질이에요. 음운 자질. 그러니까 변별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각 언어마다 변별적 자질이 전 세계적으로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언어에서는 변별 자질이지만 어떤 언어에서는 잉여 자질. 자, 유성성이 대표적이에요. 우리에겐 잉여 자질이지만 영어에서는 변별적 자질인 것이죠. 네. 자, 114쪽입니다. 끝에서 셋째 줄. 변별적 자질이 음소와 음소를 구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한 음소가 가진 변별적 자질을 모두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이유는 자질끼리의 관계를 통해서 예측이 가능한 자질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예측 가능성 115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그 예측 가능성을 리던던시, 잉여성이라 하고, 자, 예를 들어 플러스 비음성이다 라고 하면 비음성은 100% 한국어의 경우에는 공명성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비음성은 플러스 공명성을 함의하므로 플러스 비음성이라는 자질 명사가 있다면 굳이 플러스 공명성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대보료 자질들이 잉여 자질이 되는 경우가 꽤 많다라고 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자질들이 특히 SP 근간을 많다 보니까 자음과 모음의 각각의 속성을 보여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잉여 자질이 되고 또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아니 굳이 연필이나 볼펜 낭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길면 길수록 더 복잡하니까. 자, 이를 다음과 같은 115쪽에서 명제 논리적인 함의 공식으로 혹은 집합 이론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implicational formula라고 해서 의미론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요. 자, 115쪽에 함의 공식을 보면 자, 만약 if then 조건이라고 해요. 플러스 비음성이라면 플러스 공명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음성에 대해서 플러스 값을 갖고 있으면 항상 플러스 공명성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implicational formula, 함의 공식이라고 해요. 의미론에서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철수가 이혼했다라는 문장은 뭘 함의를 할까요? 철수는 최소한 한 번 이상 결혼했다라는 거죠. 이혼은 결혼을 안 하면 이혼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별일 뿐. 자, 그럼 집합이론은 어떻게 되느냐? 집합기호를 써서 비음의 집합은 공명음의 집합에 포함된다. 하위 집합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집합 이론에 따라서 역시 설명이 가능합니다. 네, 이처럼 예측 가능한 자질이 잉여 자질이다. 자, 예측 가능한 잉여 자질까지 모두 표시하면 full specification 완전 명세이고요. 필수적인 자질만 표시하는 것을 partial specification, 부분 명세라고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자질 명세를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아까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평음의 양순 폐쇄음을 1번처럼 full specification, 완전 명세할 수도 있고요. 4번처럼 아주 극단적인 partial specification, 부분 명세를 할 수도 있어요. 2번과 3번도 부분 명세이긴 하지만 4번만큼 명쾌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2번의 경우에는 뭘 뺐어요? 뭘 뺀 것 같아요? 자, 플러스 자음성이 있죠? 마이너스 비음성도 있죠? 마이너스 공명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음성을 빼고 플러스 전방성, 마이너스 설정성, 마이너스 긴장성, 마이너스 유기성. 사실은 이미 긴장성, 유기성이 있으면 이건 이미 자음이란 뜻이죠. 또 전방성과 설정성 자체가 자음을 위한 분류 기준이니까요. 3번의 경우에는 뭐가 없어졌어요? 사실은 설정성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잉여적이니까 빼버린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4번처럼 변별적 자질만 쓸 수가 있어요. 양순 폐쇄음은 장애음이니까 마이너스 비음성, 양순음이 속성이 굉장히 크죠? 그럼 플러스 순음성, 그리고 평음이니까 마이너스 긴장성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긴장성이 되죠. 자, 사실은 이제 마이너스 긴장성 말고 마이너스 유기성을 왜 구태여 안 써도 되냐면 사실은 마이너스 긴장성이 마이너스 유기성을 예측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이죠.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 이처럼 어떤 음소를 명세하기 위한 필수적 자질이 아니면 잉여 자질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음소의 명세에서 변별적 자질은 앞서도 말했지만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언어마다 달라요. 긴장성은 음소 리을에 있어서는 잉여적이지만 폐쇄음의 경우에는 아주 변별적인 가치를 갖게 되죠. 그래서 개별 언어에 따라 변별적 자질과 잉여적 자질은 임의적으로 굉장히 자의적으로 설정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에서 음운 자질이 아닌 음성 자질 플러스 마이너스 유성성은 언제나 환경에 따라서 바보, 그러니까 유성적 환경 아니 이런 경우에만 반드시 등장 상보적 분포할 때 배웠죠. 그런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언어에 따라 변별적 자질과 잉여적 자질의 지위는 달라져서 영어나 일본어의 경우에는 유성성은 변별적 자질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5.3.4 변별적 자질과 잉여적 자질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함께 살펴봤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 강의 자료 117쪽이죠. 강의 자료가 아니라 교재 117쪽. 6장은 변이음과 음운 체계라서 얘기가 또 좀 살짝 달라져요. 그래서 5장까지 117쪽까지 이제 시험 범위에 해당합니다.
학생들 중에 이제 선생님이 강의 자료 요약본을 올려서 외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귀국을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책이 없으면 이게 되게 난처할 것 같은데 전자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찌되었건 간에 사실 이제 소수의 몇 명을 위해서 요약본의 강의 자료를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에는 풀로 올려놓은 그러면 사실 이제 이미 이 저작권은 선생님께 아니에요.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 출판사가 인문학 책은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냐면 그 뭐 예를 들면 인세나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없어요. 잘 팔리지도 않은 책이라서. 그래서 딴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그래서 일단 교재 중심으로 철저히 시험 공부를 하면 사실 뭐 분량이 뭐 그닥 많지도 않고 근데 뭐 이제 앞에 나오면 이렇게 자질이나 이런 개념들은 조금 확인을 해둬야 되죠. 그러니까 오픈북이니까 여러분들이 몇 번만 보면 또 포스트잇 같은 거 붙여놓고 중요한 게 뭐다라고 하면 아마 중간고사는 다들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이 너무 빨랐나요? 그러니까 이제 6단원까지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7주의 수업은 너무나 행복하게 2차 시에서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5장까지 강의를 진도를 나가고 마칠까 합니다. 네, 8주차 뭐 국어 의문론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레포트도 쓰고 또 바쁘겠지만 중간고사 오픈북이니까 얼마나 다들 잘 보겠어요. 조금 또 잘 봐둬야 기말고사가 또 편해지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 다 잘 보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수고했고 9주차에 영상으로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9주차에 만나도록 해요. 수고했습니다.